어두운 한강변, 비 오는 밤. CCTV 화면 속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입니다. 한 남자가 난간에 밀려 쓰러지고 다른 남자가 그를 물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남자는 자살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살인 증거가 공개됩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한 여자가 두 아이와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습니다. 손등엔 화상 자국, 아이들은 뼈만 앙상합니다. 갑자기 여자아이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엄마, 서연이 숨이 안 쉬어. 여자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골목 입구, 검은 차량이 멈춥니다. 이번 달도 못 갚으면 애부터 데려가죠. 멀리서 한 노인이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최영택, 69의 건설회사 회장. 10년 전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믿었던 며느리였습니다. 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영택의 서재, 이른 아침, 벽에 걸린 영정사진. 둘째 아들 최민우, 10년 전 한강에서 죽은 아들입니다. 오늘은 10주기 제삿날. 영택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버지, 제사 준비됐습니다. 첫째 준혁이었습니다. 그래. 제사상엔 준혁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10년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사 후 영택은 민우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시계, 만년필, 낡은 노트. 노트를 펼치자 민우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형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 새 곳. 60억? 영택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날 믿어주실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장. 증거 USB는 집 금고에. 비번 0904. 수진이 생일. 금고. 10년 전 그날 텅 비어있던 금고가 떠올랐습니다. 3천만 원과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준혁이 증언했습니다. 형수님이 남자와 도망가는 걸 봤다고. 그래서 영택은 며느리를 도둑으로 단정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안 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라 생각했고 며느리를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를 보니 뭔가 잘못됐습니다. USB를 찾으려 금고를 연 사람이 수진이 아니라면? 횡령을 들킨 사람이 증거를 없앴다면? 영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믿었던 진실이 흔들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사립탐정 명함.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수진이란 사람을 찾아주시오. 10년 전에 사라진 여자입니다. 며칠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빨리 부탁하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택은 민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뭔가 놓쳤구나. 조용한 중얼거림이 서재에 흩어졌습니다. 사흘 후 인천 차이나타운. 영택이 업무차 방문했다가 작은 중국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세 사람. 한 여자와 두 아이. 짜장면 한 그릇뿐. 영택의 발이 멈췄습니다. 여자의 옆모습, 한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옷은 빛이 바랬고 손등엔 화상 자국 가득. 아이들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수진이 국수 몇 가닥을 작은 아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큰 아이는 국물만 떠먹으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안 배고파? 서연이가 먹어. 수진이 자신의 몫을 넘겼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하준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수진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서연아. 수진이 황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졌고 수진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영택이 다가가려는 순간 골목에서 검은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사님, 이번 달 이자 400만 원. 안 갚으면 애들 학교로 찾아갑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만 더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못 갚으면 애부터 데려갑니다. 차량이 떠났습니다. 서연이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영택은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천만 원을 가졌다면 왜 저렇게 살까? 왜 아픈 아이 병원비가 없을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영택은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지만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수진이 서연이를 안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집으로 모실까요? 탐정 사무실로. 영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1시간 후 탐정 사무실. 영택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한수진, 1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조사해 주시오. 통장 내역, 직업, 아이들 병원 기록까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사흘 안에. 영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급하신가 보군요. 내가 10년간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소. 탐정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영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야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손등의 상처들, 아이들의 말라빠진 몸,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장면. 10년 전 자신이 믿었던 이야기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탐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새벽 3시 기상 5시, 빌딩 청소 9시, 공장 7시, 편의점 주말 전단지. 수면 2시간. 통장 마이너스 380만 원. 대부 이자 월 400 서연 병원비 150 하준 당뇨약 80. 10년간 큰 돈 없습니다. 영택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서류. 서울대 건축학과 수석 석사 논문 구조역학 기반 자금 흐름 분석. 건축으로 자금 분석이요? 하중 분산을 회계에 적용했습니다. 친정 한국토건 회장 딸 5천억대 10년 전 의절. 재벌가 딸이 왜? 아버지도 찾았습니다. 누군가 방해했습니다. 방해? 탐정 매수 병원 정보 차단 조직적이었습니다. 영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주 전 경찰서 한수진 재수사 요청 거부 최준혁 전무 이름 듣고 태도 바뀌었답니다. 영택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준혁 10년간 막았습니다. 민우 사건 재조사 종결됐는데요. 목격자 찾고 CCTV 확인 보안팀 협조시키겠소. 탐정이 나갔습니다. 영택은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10년간 2시간 자며 아이들 키웠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습니다.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도둑으로 믿었습니다. 민우 사진. 민우야, 아빠가 잘못했구나. 서랍 속 노트. 형이 장부 조작 60억. 준혁 횡령 민우 발견, 민우 사망 수진 추방. 연결됐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 10년 전 4월 한강변 CCTV 전부 찾아 기록이 남아있을지 백업 확인 오늘 안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수진이 위치 파악 준혁이 접근하면 즉시 연락.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준혁의 방 앞 안에서 목소리 전화 통화 중.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아. 영택은 멈췄습니다. 걱정 마, 증거 없어. 10년 전에 다 처리했으니까. 주먹이 떨렸습니다. 형수?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영택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틀 후 보안팀장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CCTV 내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러 가겠네. 보안실 모니터 흑백 화면 10년 전 4월 14일 밤 한강변 주차장 두 남자 준혁이 민우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입모양형 이건 범죄예요. 내가 고발하면 회사 망해 몸싸움 준혁이 민우를 난간으로 밀었습니다. 민우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준혁이 민우를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영택은 숨이 멎었습니다. 다른 화면 같은 날 새벽 2시 회사 금고 앞 준혁이 금고를 열고 서류를 뒤졌습니다. 현금과 금반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사에 아무한테도 말마 영택이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한수진 재수사. 왜 거부했소? 형사가 당황했습니다. 증거 없어서요. 준혁 이름 듣고 태도 바뀌었다던데. 그런 적 없습니다. 영택이 명함을 던졌습니다. 형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10년간 그 여자 막은 게 당신들이요. 영택이 나왔습니다. 밤 10시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계산대에 섰습니다. 영택을 보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님 앉아라. 영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수술비 받을 수 없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무슨 뜻이냐? 수진이 떨렸습니다. 준혁 도련님이 장례식 다음날 새벽에 왔어요. 영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회사 고발하려 했다고, 미친 짓이라고, 아버지가 믿겠냐고, 계속해라, 애들까지 잃고 싶냐고. 내일 아침까지 사라지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민우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영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냥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쳤어요. 금고는 준혁 도련님이 열어간 거예요. USB 찾으려고. 영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싸우자. 영택이 말했습니다. 도윤이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내자. 나 혼자 아니라. 우리 둘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영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그래. 영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손주들한테, 도윤이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수지는 한참을 영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영택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주들은 어디 있느냐 보고 싶구나. 수진의 집. 좁은 원룸 구석. 이불 위에서 두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11살쯤. 마른 얼굴, 눈 밑 그림자.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은 아이는 8살쯤. 더 말랐고 창백했습니다. 민준이. 서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택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손. 손등에 반창고. 영택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아빠 닮은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영택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키워줘서 고맙구나. 서아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할아버지야. 서아는 영택을 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영택은 서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을 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택의 저택.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목소리. 친척들이었습니다.
형님,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형님이 요즘 이상하시다고. 다른 친척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표정. 무슨 이상한 소리냐? 나이도 있으시고 좀 쉬셔야. 준혁이 회사 잘 맡아서 하는데. 영택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혁이 짜놓았습니다. 다들 돌아가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형님, 나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친척들은 나갔습니다. 영택은 혼자 남았습니다. 준혁이 조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택은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오너라.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구나. 침묵.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화를 끊고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걸 녹음해줘야 해. 알겠습니다. 영택은 서재로 갔습니다. CCTV 파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도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오늘 끝낼 거다.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택은 준혁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상속 이야기 하신다고? 영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물어볼 게 있다. 무엇입니까? 어제 수진이한테 간 거 사실이냐?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영택은 책상 뒤에 앉았고 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위협이라니요. 오해이십니다. 영택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보자. 화면을 돌렸습니다. 재생. 한강변 CCTV. 10년 전 4월 14일. 준혁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준혁이 민우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몸싸움. 민우가 난간에 쓰러졌습니다. 준혁이 민우를 물속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음 영상. 회사 금고. 준혁이 금고를 열고 뒤졌습니다. 현금과 금반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멈춰요. 영택은 멈췄습니다. 민우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준혁은 대답 못했습니다. 내가 유인해서 죽게 만들었어. 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영택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쾅. 준혁이 움찔했습니다. 서류를 던졌습니다. 통장 내역이다. 사고 닷새 후 내 계좌 5천만 원. 내 아내 계좌 2천만 원. 7천만 원.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거짓 전화 걸었다는 증언. 내가 쓰러졌다고. 그날 나는 골프장에 있었어. 왜 거짓말했느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정해. 영택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민우를 죽였어. 금고 털었고 수진이한테 누명 씌웠지.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떨리는 목소리. 제가 했어요. 자백이었습니다. 커피에 수면제를 넣었어요. 왜? 영택이 소리쳤습니다. 형이 미웠어요. 준혁도 소리쳤습니다. 항상 형만 사랑받고 저는 평생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단 말이냐? 처음엔 실수만 하게 하려고. 그런데 형이 비틀거려서 사고라도 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회사가 제 거라고. 영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미친 자식아. 금고는 형이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그래서 훔쳤어요. 수진이한테 누명? 네. 준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영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장 나가라. 아버지,
하지만 전 살아있는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살아있어도 무슨 소용이냐? 영택이 등을 돌렸습니다. 썩 나가지 못할까? 준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준혁이 멈췄습니다. 커튼이 움직였습니다. 탐정이 나왔습니다. 녹음기를 들고 다 녹음됐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제 끝이다. 경찰에 넘길 거다. 석 달 후 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영택과 수진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수갑찬 채 입장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통장 내역.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킵니다. 한강변 CCTV가 법정 화면에 재생됐습니다. 방청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준혁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은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 증거도 불충분합니다. 그때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모니터에 건축 도면과 회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금 이동 구조는 건물 하중 분산 구조와 동일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은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둥 역할입니다. 60억은 세 갈래로 나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 계좌로 모입니다. 판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까? 저는 건축학 석사입니다. 구조역학을 전공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10년간 왜 침묵하셨습니까?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이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준혁에게 살인죄, 횡령죄, 무고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택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법정 밖 수진의 친정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수진이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다. 10년 동안 늦어서. 하중과 서아도 외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6개월 후 민우의 묘. 가을날 영택과 수진 아이들이 묘 앞에 섰습니다. 영택이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이제야 알았다. 넌 누구보다 훌륭한 아들이었어. 정의로웠고 용감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아이들도 이제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요. 하준이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빠가 저랑 똑 닮았대요. 영택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제일 잘생겼단다. 석양이 묘지를 비췄습니다. 영택의 회사, 새로운 간판, 최민우 정의 장학재단, 수진이 명예이사장이 됐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이겨낸 거야. 영택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영택의 저택, 넓은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아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서아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영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서아 최고구나. 영택이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이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아빠 이야기 발표했거든요. 무슨 이야기? 아빠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나쁜 것을 고발하려다 돌아가셨다고 영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야윈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저녁 준비됐어요. 오늘은 뭔데? 민우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택, 수진, 민준, 서아. 그리고 빈자리 하나. 민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야. 영택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가족 잘 지내고 있다. 아이들도 건강하고 수진이도 행복해 보여.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지키고 있어. 수진이 영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고맙지. 10년 동안 혼자 버텨줘서. 민준이가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서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저녁 식사 후 영택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민우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믿어주는 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영택은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이제야 믿는다. 내가 옳았어. 내가 용감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마이너스 아버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택은 민우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아들아. 아빠가 내 가족 지킬게. 약속한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소리.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영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